집. 아, 왜 사람을 때려? 당신 이것도 폭력이야. 내가 신고하면 바로 폭력죄로 경찰서 끌려가는 수가 있다고. 폭력죄? 그깟 싸대기한데도 못 때리니? 그래, 경찰서 가야 되면 가지. 가서 경찰 아저씨한테 물어볼게. 남편이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워서 날 농락시켰는데 싸대기한데도 못 때리냐고. 두들려 때려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고. 한번 물어볼게. 뭐, 진짜 가려는 거 아니지? 제발 오버 좀 하지 마. 솔직히 이 나이 되도록 바람 안 피운 남자가 손에 꼽을걸. 당신이 회사 생활을 안 해서 그런 모양인데 회사원들 와이프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경우 되게 많아. 여자도 많고 이게 이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배우자 두고 바람 피우는 게 정상이란 거야? 물론 잘못은 했지. 근데 들킨 게 잘못일 뿐 한 거 자체가 큰 잘못은 아니라는 거지. 솔직히 당신도 나 만나고 나서 많이 외롭다고 했잖아. 나도 그랬어. 먹고 살기도 팍하고 엄마는 사업 망한 뒤로 계속 나한테 생활비 보태달라고 내가 기댈 데가 어딨어. 당신한테 기대자니. 당신은 장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2억 빌려준 거 트집 잡으면서 나라도 정신 차리고 회사 열심히 다니란 말만 주구장창 할 거였잖아. 근데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일만 하고 살아? 쉴 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나 그 여자 아니었음 숨막혀서 벌써 죽었어. 아니? 옥상에서 벌써 뛰어내렸을지도 모르지. 그만큼 나한테 바람은 치료나 마찬가지라니까. 살다 바람이 치료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네.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그럼에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이지. 외로우니까 바람을 피운다고? 이 소리 그만 짓거리고 이혼해. 나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겠어. 그래, 이혼하든가. 근데 재산 분할은 다른 문제인 거 알지? 그리고 위자료 같은 것도 없어. 그거 알고 이혼하든가 해. 네가 바람 피워서 헤어지는 건데 위자료가 왜 없어? 그리고 재산 분할도 당연히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일단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2억이나 꽂는데 그거 같이 포함해야지. 우리 엄마 빚을 왜 나한테 끌어워? 엄마랑 나는 별개의 사람이야. 빚은 알아서 두 사람이 처리하라 하고. 우리는 우리 재산에서 분할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돈 많이 벌잖아. 우리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 부자라. 너 예물도 많이 받아가고 이 집 구하는데도 우리가 3분의 2는 대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그리고 위자료는 무슨? 그 여자 아니었으면 나 벌써 죽었다니까. 그 여자가 내 목숨 살려준 거나 다름없는데 와이프면 보답을 해줘도 모자랄 판이지. 무슨 피해를 당했다고 위자료를 달래? 그럴 돈 없으니까 잘 생각해. 억울하면 그냥 이렇게 살던지. 당신이 내 상황 이해만 해준다면 나도 당신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든 상관 안 할게. 세상에 그런 부부도 되게 많아. 당신이 창고에 틀어박혀서 뭐야? 그래. 수세미만 만들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아무튼 수세미를 만들어 판다고 했을 때부터 별로였어. 그러니까 수세미 팔아봤자 얼마나 나온다고? 세상에 그런 부부가 많든 말든 난 네 같은 인간이랑 같이 못 살아. 그리고 법대로 하자고 이렇게 따질 거 없이. 변호사 이미 알아봤으니까 너도 준비하든가 해. 참 복잡하게 산다.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겠다 야. 마음대로 해. 나도 이렇게 된 이상 굽신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다음날 전화.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고? 뭐 지금 변호사도 만나고 왔다는데 그래야지. 내가 바람 피운 건 맞으니까. 얘가 미쳤어. 바람을 피웠다고 이혼하는 게 어딨어. 바람은 바람이고 이혼은 이혼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혼을 왜 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남자가 사회생활하면 바람도 피우고 그런 거지. 원래 이혼하면 남자 망신 다 시키는 거다. 너 그런 걸로 와이프한테 이혼당한 거 회사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 너도 물론이고 나까지 싸잡아서 욕먹는 거야. 대체 와이프한테 얼마나 잡혀 살았음 그런 걸로 이혼을 당하냐고. 그런 거? 요즘 이혼 되게 많이 하잖아. 이혼을 해도 네가 이혼을 요구해서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바람 증거까지 다 갖고 있다며. 그럼 너도 그렇고 그 여자도 그렇고 양측에서 위자료 뜯어내려야 할 텐데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 주니? 그래서 내가 위자료 줄 돈 없다고 했어. 네가 줄 돈 없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아? 이혼을 하더라도 이런 식은 안 된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대대로 사업으로 성공한 집안 아니야. 근데 네가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다고 해봐.
이혼 소송 그것도 계속 법원을 들락날락거려야 될지도 모르는 건데 괜히 집안에 누 끼치지 말고 이혼하더라도 나중에 해라. 아이, 근데 내가 이혼 안 하고 싶다고 해도 걔가 하겠다고 난린데 어떡해? 이미 변호사까지 고용한 모양이더라고. 애초에 바람 증거까지 이렇게 준비할 정도면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그걸 무슨 수로 먹어? 그건 내가 해결할게.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뭔데? 무슨 방법이 있는 거야? 넌 엄마 어떻게 하는지 보기나 해. 협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비록 사업이 망하긴 했지만 사업가 기질은 아직 갖고 있잖니. 그럼 사업을 성공시키지 왜 집안을 말아먹어서.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렇잖아. 엄마가 사업만 안 말아먹었어도 나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잖아. 그럼 바람을 피우든 말든 걔도 나한테 납작 엎드렸을걸? 제발 이혼만 하지 말자고 빌었을 거야. 엄마가 집안을 망하게 하니까 그 와중에 돈까지 걔 엄마한테 빌렸으니까 걔가 떵떵거리면서 이혼하자 하는 거잖아. 무슨? 지금도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 두고 봐라. 이혼하지 말자고 너한테 울며 불며 매달리는 날이 곧 올 테니까. 그날 저녁 한우집. 갑자기 왜 부르신 거예요? 게다가 이런 고급 한우집엔 왜? 아유, 너 한우 좋아하잖니. 요새 돈 기력이 없어 보여서 내가 한턱 내려고 데리고 왔다. 여기도 빈자리 간신히 예약하느라 진땀 좀 뺐어. 나 사업할 때 여기서 손님들 많이 대접하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난다. 여기서 제일 비싼 메뉴 먹고 그랬어. 그래도 돈 얼마 나올지 걱정도 안 하고 아예 가격표 자체를 안 봤지. 너도 생각나지? 그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한참 전 얘기잖아요. 남편한테 얘기 들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혼 막으려고 하시는 거면 그냥 전 가볼게요. 전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이혼은 할 거라서요. 너도 참.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 너도 이혼해봤자 별 수 있어? 이혼 소송 그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는데 굳이 그거에서 뭐하게? 네 뜻대로 이혼이 됐다고 하자. 그 뒤에는? 그 뒤엔 똑같이 그딴 수세미나 만들면서 살 거니? 니네 엄마가 참 좋아하시겠다. 여자란 말이다. 늙을수록 남편이 필요해. 우리 아들 그래도 가장으로서 역할 다 했잖니. 회사도 성실히 다녀서 돈도 꼬박꼬박 벌어오고 그 조그만 아이 영어 유치원인가 뭔가 보내게 한다고 비싼 학비 다 대주고. 아휴, 네 뜻대로 안 살아준 게 어딨어. 그러다 보니 삶이 고달파져서 잠깐 딴 눈 판 것뿐인데 뭘 그렇게 그게 잘못이라고 이혼을 한다 그래? 솔직히 우리 손녀 그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 아니야? 여기서 서아 얘기가 왜 나와요? 그렇잖아. 네가 영어 유치원만 안 보냈어도 서아가 그렇게 사고 나서 일찍 세상을 떠났을 리가 없잖니.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나 되는 데를 보낸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다. 집 바로 옆에 유치원이 있던데 거길 보냈으면 그 조그만 애가 죽을 일은 없었을 텐데. 나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아마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걸 거야. 마음이 안 잡히니까 그런 걸로 위로를 한 거지.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서아가 죽은 게 제 탓이고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영어 유치원 안 보냈으면 서아가 일찍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 자식이 죽은 지 고작 3년밖에 안 됐는데 바람 피운 건 정상인가요? 그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흥분하지 말거라. 직원들 쳐다보잖니. 아, 그래. 내 아들이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야. 와이프 두고 바람 피운 거? 당연히 잘못했지.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 그런 사소한 잘못 하나 없이 어떻게 사니? 너 애기도 다시 갖고 싶다고 했다며. 이혼한 여자랑 누가 아기를 갖고 싶어 하겠니? 네 나이를 생각해야지. 그러니 이번에만 그냥 넘어가라. 그러면 더 고맙게 생각하고 너한테만 집중할 수도 있어. 그럼 혹시 아니? 아기가 또 생길지? 지금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알죠? 뭐라고 하시든 전 이혼할 거예요. 이제 얼굴만 봐도 소름이 돋는다고요. 네, 그럼 이혼하거라. 대신 사돈한테 진 빚은 없는 걸로 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없는 걸로 한다뇨? 왜요? 아니, 그 빚이라는 게 애초에 가족이라는 전제하에 생긴 거잖니.
이제 니들 이혼하면 가족도 아닌데 내가 빚을 뭐하러 갚니? 그거 감안하고 이혼하던지 해라. 원래 갚으려고 나도 알바도 하면서 돈 모으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구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빚은 당연히 갚아야죠. 한두 푼도 아니고 2억이나 되는데. 그래, 난 갚으려고 한다니까? 지금도 갚고 싶어. 근데 니들이 이혼을 하잖니? 그럼 남남인데 내가 뭐하러 갚아? 갚아봤자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살아. 그러면 서로 좋은 거다. 나 사돈한테 빚진 사람 되기 싫어서 빚 열심히 갚을 테고 너는 너대로 가정 유지하니 좋은 거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모두가 행복한 일인데 왜 너가 파투를 내려고 해? 남남이 되든 안 되든 저희 엄마한테 빚진 돈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억지를 그렇게 부리세요? 그걸로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고? 협박이라니. 나는 이혼하면 너가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원래 돈 빌린 뒤로는 빌려준 사람이 을이 되는 거란다. 그 와중에 니들이 이혼까지 했으니 난 남남한테 돈을 그렇게 열심히 갚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 잘 판단해라. 네 엄마 돈 돌려받고 싶으면 내 아들이랑 살아. 바람 피운 게 뭐 대수라고 집안을 시끄럽게 하니. 그렇게 치면 내 손녀 그렇게 됐을 때도 우리 아들이 너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나중이니 참고 넘어가줬더니만 바람 같은 걸로 트집을 잡아. 진짜 서운하다. 서운해. 니들 딸 자식 떠내보낸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혼까지 해봐. 집안 망신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참고 살아. 원래 결혼 생활이 그런 거야. 내가 이 정도 말했으면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잘 알아들었으리라 믿는다. 고기나 마저 먹고 가거라. 정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어디 두고 보자고요? 당신 말대로 됐지. 얘가 왜 이래?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그리고 두고 보자꾸나. 우리도 꼴릴 거 없어. 해보고 싶으면 해보든가.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아라. 같은 여자로서 충고해준 건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이러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이렇게 답답하게 구는데. 그날 저녁 집. 왜 그러고 있어? 남편이 퇴근했음 쳐다라도 봐야지. 너 밥 안 했지? 그럴 줄 알았다. 기대도 안 해 이제는. 엄마가 고기 사줬다면서.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냐? 잘 알아들은 것 같다니까 말하는데 나도 내 잘못 인정한다니까. 근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서로 피곤한 일 만들지 말고. 아니면 너같이 바람을 피우려니까 내가 눈 감아 줄게. 내가 닌 줄 알아? 그리고 뭘 알아들어. 개떡 같은 소리만 잔뜩 하던데.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이제 막 나가자 이거야? 막 나가기로 한 건 너 아니었어? 이미 상황이 개판이잖아. 아, 이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서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이혼해도 상관없어. 피해는 네 몫이야. 장모님 돈 안 돌려받고 싶어? 그럼 이혼하려니까. 장모님 건강도 안 좋다면서 막판에 불효 저지를 작정이야? 딸내미 이혼하는 것도 당할 텐데. 아, 돈까지 못 돌려받으면 그 심정 참 말로는 못하겠다. 그지? 그런 게 협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두고 봐. 어떻게 되나? 뭘 두고 봐? 난 앞날이 훤히 그려지는데. 너도 참 답답하다. 응, 답답해. 응? 일주일 후 시댁. 그 이후로는 잠잠하다고? 무슨 소송한다더니 소송장 온 것도 없고. 변호사한테 따로 연락 온 것도 없어. 그냥 예전처럼 지낸다고 해야 될까? 딱 봐도 포기한 거네. 생각해보니 지한테 유리할 게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지. 그런 거겠지? 야, 근데도 별말 없으니까 좀 찝찝하긴 해. 무슨 두고 보라느니 어떻게 되는지 보라느니 그랬으니까. 니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잘 됐지 뭐. 근데 넌 대체 무슨 여자랑 바람을 피운 거냐? 우리 회사 일종 카페인은 알바생. 사실은 지금도 만나고 있어. 얘만 만나면 힐링이 된다니까. 솔직히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잠깐 얘랑 같이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성격도 얼마나 살뜰한지 엄마도 좋아할걸? 야, 그래도 알바생은 너무했다.
네가 걔 먹여 살릴 일이 있니? 걔한테 뭐 비싼 거 사주고 그런 거 아니지? 요즘 꽃뱀도 많다고 하더라. 일부러 유부남 꼬셔서 돈 뜯는 애들. 에이, 그럴 애 아니야. 선물은 종종 준 적이 있어도 돈 준 적은 없어. 그리고 선물도 되게 소소했고. 그래도 정리해라. 네 와이프는 한여마기로 맘먹은 것 같은데 네가 또 바람 피우는 모습 보이면 그땐 뚜껑 열린다. 조심하는 척이라도 해. 나도 조심하고 있어. 나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눈치더라고. 덕분에 나도 편하긴 하지만. 근데 누가 왔는데? 누구지? 내가 나가볼게. 누구세요? 저희 어머니 앞으로 우편이 왔다고요? 엄마, 나와서 사인 좀 해줘. 나한테 우편이 올 게 뭐가 있다고? 알았어. 잠시 후. 무슨 우편이지? 그러게, 한번 뜯어봐. 어디 보자. 이게 뭐야? 채무 불이행 소송? 아니, 이게 무슨... 보니까 장모님이 엄마한테 소송 거는 것 같은데. 아니, 조용한 것 같더니만 무슨 일을 소송을... 두고 보라는 게 이런 거였어? 어이가 없네. 아니, 말도 없이 소송장만 보내는 게 어딨니? 이런 일을 밥 말아먹은 여편애를 만나. 네 장모 어딨어? 당장 만나자고 해. 2시간 후, 친정. 뭐야? 당신도 여기 있었어? 한국 간다더니? 그러는 당신은 여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러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나. 여긴 웬일이세요? 이딴 걸 보내놓고 웬일이냐고요? 아니, 가족끼리 이럴 겁니까? 무슨 채무불이행 소송을 해요? 내가 천천히 갚는다니까. 우리 딸한테 안 갚는다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여기 이 각서 생각 안 나나 보네요. 무슨 각서요? 아니, 이건 2년 전 회상 친정. 아이 글쎄 2억은 저한테도 큰 돈이라니까요. 사돈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2억을 빌려주는 건 좀. 지금 그 돈이 없으면 집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제 사정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염치불고하고 사돈 집에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거 아닙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 제가 꼭 갚을게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저 이대로 집까지 넘어가면 갈 곳이 없어요. 아이, 설마 제가 따님 집에 들어가 살기를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딸을 봐서라도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아휴, 막무가내로 이러시니 정말 난감하네요. 그럼 각서를 써줄 수 있으신가요? 각서요? 예, 방금 하신 말씀 서류로 남겨두는 거예요. 제가 양식 가져올 테니까 그거 읽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거야 당연히 하죠. 그럼 바로 2억 빌려주시는 거죠? 예, 그럴게요. 아니, 2년 전 각서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갖고 있어야죠. 이 각서 내용 다시 읽어볼래요? 청소방이 읽어. 아니, 엄마는 무슨 각서까지 써서. 김인혜는 지광숙에게 2억 원을 빌렸으며 3년 안에 갚지 않을 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 집, 자동차 등을 매각하여 갚을 것을 맹세합니다. 또한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채무 이행을 포기하거나 의지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바로 재산을 매각하여 빚을 갚는 절차에 따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엄마, 이런 각서를 썼어? 그런 말 안 했잖아. 아니, 나는 워낙 급하니까 보지도 않고 서명을 했지. 저 글은 사돈이 썼어. 그럼 사기 아니야? 내가 내용 알지도 못하고 사인한 거니까. 사기라니요, 사돈. 내가 다 읽어볼 시간도 줬잖아요. 그리고 사돈이 사인했고 그 뒤로 변호사 공증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 이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녹음 파일도 들려드릴게요. 우리 딸한테 이혼하면 돈 안 갚겠다고 협박한 녹음 파일. 들으면 알겠지만 채무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죠. 그리고 여태까지 돈 일부도 갚지 않았으니 현실적으로도 나머지 1년 동안 2억을 갚을 수 있으리란 추측이 어렵죠. 그러니 지금 당장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절차를 밟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당신이 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마다야. 아직 법조인한테 넘기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머님 말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우리 겁줄라고 똑똑해 보이는 척하는 거지. 겁먹을 거 없어. 일단 종이 쪼가리가 무슨 효력이 있다고. 내가 돈 안 갚으면 그만인 거지. 그러세요? 사도는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 봐요. 하긴 이러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내 딸을 협박했지. 근데 내가 말을 했던가? 나 무슨 일 했는지? 뭔 무슨 일을 해. 그냥 집에서 화초나 키우면서. 그러고 보면 엄마랑 딸이랑 똑같아. 엄마는 할 짓 없이 화초나 키우고 앉아있고 딸은 수세미나 만들고 있고. 그러니 고작 2억 못 돌려받은 걸 왜 이렇게 난리지. 이래서 조용히 있었던 거였어? 치사하다 치사해. 치사한 게 누군지 모르겠네. 엄마는 아무래도 쑥스러운 것 같으니까 말할게. 우리 엄마 검사셨어. 그것도 이혼 재판 경험이 제일 많은 검사. 나 결혼하기 전에 관두셔서 굳이 말은 안 했어. 엄마도 밝히길 부담스러워하셨고. 검사? 아니 그 말을 왜 이제야. 그래봤자 뭐해? 지금 검사도 아닌데. 엄마 그래도 검사였으면 이런 일에 빠삭하실 거냐. 그래서 각서를 남겨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자네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편이네. 그래, 나도 관련 재판을 많이 담당해서 이런 일엔 빠삭하지. 그리고 이혼은 이혼이고 채무는 채무란 것도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혼을 핑계로 채무 의무가 없다는 말은 그야말로 개소리지. 게다가 이런 공증 들어간 각서까지 있으니 당연히 빚은 갚아야지. 그리고 내가 비록 관뒀지만 아는 사람이 좀 많아서요. 물론 공정한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원에 있는 내 친구들, 후배들한테 따로 부탁하는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정도는 내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 해봐야 알겠죠. 안 그래요, 사돈? 예. 이제 내 차례네. 자, 난 직접 주려고.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이혼소송장이지. 지금 네 여자친구도 상간녀 소송장 받았을 거야. 바람 증거 확실하고 위자료도 왕창 뜯어낼 수 있는데 내가 왜 소송을 안 하겠어? 그리고 네가 그동안 여자한테 한눈이 팔려서 몰랐나 본데 나 너보다 돈 잘 벌어. 그렇게 무시하던 수세미로 네 월급 2배 이상 벌거든? 이것도 당연히 재산 분할 때 얘기가 되겠지. 니네 엄마가 툭하면 생활비 뜯어간 것도 포함시켜야 되고. 그럼 누구한테 재산을 더 많이 주려고 나올까? 불보듯 뻔하지 않나? 아니 그깟 수세미로 돈을 그렇게 번다고? 말도 안 돼. 이게 대체 무슨... 아까부터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님 지식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아님, 정말 우리 딸 말대로 불보듯 뻔해서 망했다는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와다다 얘기 잘만 하더니만 되게 의외네. 어쨌든 이대로 소송 진행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엄마고 아들이고 법은 자주 드나들겠네. 뭐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리고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마침 오는 것 같은데요? 어서 오세요. 요 앞에 차가 좀 막혀서 좀 늦었네요. 선배, 그동안 잘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요? 선배? 이분들이시구나. 처음 뵐게요. 전 현재 이혼 전문 변호사를 뛰고 있고요. 옛날에는 선배랑 같이 검사를 뛰었어요. 선배, 진짜 제일 존경받고 명망 있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관두신다고 해서 저희도 많이 안타까워했거든요. 제가 며느님 변호 맡을 거고요. 저는 채무 관련 민사소송 경험도 좀 있어서 이렇게 소송 준비하실 때 도움 드렸거든요. 공증 절차도 도와드렸고요. 뭐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안 잡힐 테니까 명함부터 드리죠. 일단 우리 둘이 자주 연락하게 될 테니까 먼저 남편분께 드릴게요. 잠깐만. 여기 엄청 유명한 로펌 아닌가? 프리미엄이 엄청 비싸다는. 아시나 보네요? 맞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인맥으로 봤죠. 웬만한 사람들은 저희한테 변호 못 받고요. 그래도 선배랑 나랑 인연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늘 최선을 다하지만 이번엔 더욱 최선을 다하려고요. 알려나 모르겠지만 제 승소율이 지금까지 99%였거든요. 물론 1%도 있지만 그건 내가 맡은 사람이 너무 악질이라 그렇게 된 거고, 와이프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변호사가 맡아도 승소는 무조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돈을 더 많이 가져오는 걸로 승부를 보려고요. 검색해보니까 진짜 유명한 변호사네. 아니, 여기 로펌 중에서도 1등 변호사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인맥을. 비록 검사 되려고 용을 쓰긴 했지만 내내 스트레스도 심하고 이 일이 적성에 맞을까 고민 끝에 관둔 거라 미련도 없었는데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었구만. 아무튼 할 말은 다 했으니 이제 그만 가지요. 가서 변호사도 알아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봤자 질 확률이 더 높겠지만 저기 사돈, 윤희야, 내가 잘못했다. 아니 너도 뭐하니? 얼른 무릎 꿇지 않고. 갑자기? 갑자기는 무슨.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안 보여? 빨리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 다시는 바람 안 피울 거라고 하라고.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다. 정말 미안하구나.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리고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돈 갚으려고 했죠.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한 건 이대로 아들 이혼시키기가 싫어서 그랬습니다. 저도 그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잃는 건데 어느 시어머니가 그걸 좋다고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애들 말리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이 심하게 나온 거니까. 소송은 안 하면 안 될까요? 제가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예? 글쎄요. 법은 증거 싸움이거든요. 증거로 이미 당신이 돈 안 갚겠다고 했으니 난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게 법이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역시 선배.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게 손님 도리인데요.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면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법원 드나드는 김에 이것까지 추가로 얹어볼까요? 게다가 내가 초대한 적도 없지. 연락도 안 하고 와서는 다짜고짜 화를 냈으니 나랑 우리 딸 정신적 충격도 만만찮아. 그럼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가야겠네요. 제가 로펌에 전화해서 관련 사건 맡을 수 있는 변호사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이 친구가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 가지고 무슨 로펌에 전화까지. 바람 피운 것도 별일 아니라고 하더니 당신한테 모든 일이 별일이 아닌가 봐요. 근데 앞으로 벌어질 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네요. 뭐해? 좀 더 있으면 이것까지 고소당한다니까? 이 돈 주는 김에 나한테 더 많이 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요. 더 이따 가든가. 일단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해. 사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윤희야,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내가 앞으로 잘하마, 그러니 잘 생각해보렴, 나갈게. 사돈, 실례했습니다. 실례인 줄 알면 얼른 내 집에서 꺼주세요. 잠시 후. 선배, 내가 너무 늦게 왔죠. 아니야, 딱 맞게 왔어. 너 유명한 변호사라니까 얼굴이 새하얘지더라. 그전까진 자신만만했다가. 그 꼴이 좀 우습긴 했죠. 이렇게 직접 집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내 소중한 의뢰인인데 당연히 부르시면 와야죠. 앞으로도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위자료 외 재산분할까지 제일 높게 받아드릴 테니까. 엄마 후배분이라 그런지 더 든든하네요. 그래, 같이 검사할 때도 제일 든든한 후배였어. 아니, 너는 법원에 계속 남을 줄 알았는데. 선배 사직하고 나서 다닐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예 놓을 수도 없어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겠다 싶어서 로펌으로 옮겼죠. 법원이나 로펌이나 똑같긴 한데 그래도 돈 많이 주니까 할 맛은 나네요. 그래, 돈 번자고 일하는 건데 넌 잘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도움도 받고 고맙다. 한 번 선후배는 영원한 선후배죠. 앞으로도 문제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처음으로 선배한테 도움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같이 검사로 있을 때 제가 선배한테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실수할 때도 선배가 대신 혼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답답하세요? 집에 계속 계신다면서요? 젊을 때 하던 목소리 높여가면서 싸우고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조사하고 그래서인지 집에만 있어도 안 질린다. 오히려 힐링돼. 이렇게 화초 키우면서 생활하니까 삶이 원래 이렇게 평화로운 거였는데 난 그동안 참 지지고 볶고 살았구나 싶더라고. 물론 젊을 때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난 그때 선택 후회하지 않아. 유일한 후회라면 합의 잘못 본 거.
그저 성공한 사업가 아들이라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지. 이렇게 폭삭 망해서 나한테 돈 뜯어가고 바람 피워서 우리 딸 속상하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니? 미안해, 엄마. 너와 일루도 많이 속상하게 했는데. 속상하긴 너가 제일 속상하지. 딸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니. 딸 하늘 날아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정신 못 차리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놈이 더 악질이지. 그러니 그런 생각하지 마. 너도 누구 탓 없이 사고로 떠난 거잖니. 맞아요. 하나도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러니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그 사람들 제대로 당하는 꼴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눈에 힘이 나네요. 내심 내가 괜히 집에서 떨어진 유치원을 보내서 서아가 정말 그렇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검사 생활도 하고 변호사 생활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사람 일은 완전히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그 사고도 누가 손볼 수 없이 갑자기 일어난 거라면서요. 유치원 앞에 잘 내렸는데 오토바이가 급발진해서 그런 거라면서요. 따지고 보면 오토바이 때문인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그렇게 오작동해서 그렇게 된 거를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러니 그런 생각 마세요. 그 유치원 보내서 따님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말 꼭 드리고 싶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꾸만 눈에 밟혀서 그래서 서아 더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랑 결혼 생활도 꿋꿋이 이어나간 건데 서아한테 자꾸만 미안해지더라고. 아휴, 나도 엄마 응원하고 있을 게다. 그러니 그만 울렴. 나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울 때 마음껏 울어야 다음에 앞으로 나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두 분 실컷 우세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그러니까 내가 질 확률이 높다고요? 그쵸. 이미 공증된 각서도 이렇게 남아있고 그동안 한 푼도 안 갚으셨으니 채무 이행에 대한 성실성도 떨어지고요. 그렇다고 앞으로 1년 동안 갚을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없잖아요. 지금 소소하게 아르바이트 하시는 것만 유일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1년 안에 3억을 그렇게 갚으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진짜 갚을 의지가 있었음 2년 동안 얼마든 갚으셨어야죠. 이렇게 해서 소송 들어가면 100% 집니다. 그럼 현재 갖고 있는 아파트 넘어가고요. 각서 보니까 법에 대해 많이 아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인들끼리 각서 쓰면 빈틈이 많아서 소송 가서 유리해지기도 하는데 이건 그럴 수가 없네요. 그냥 좋게 합의해서 소송까지 안 가고 돈 갚아나가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요. 아니 변호사란 사람이 소송 가면 100% 진다는 게 할 말이에요. 무슨 방법 없어요? 좀 어떻게 해봐요.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우리 측 의견에 합의해줄 이유도 없고요. 가서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차 안 나가는 변호사가 도움까지 줬으니 아니 하필 왜 검사 출신이어갖고 그걸 미리 알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나도 마찬가지야. 검사 출신인 줄 알았으면 어디 무서워서 돈 빌렸겠니? 갑자기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간 진짜 집 날아가게 생겼네. 그날 저녁 집. 뭐야? 당신 왔어?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도 집엔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 못 가져간 게 있어서 온 건데? 왜 안 하던 짓을 해? 그깟 저녁상으로 내 마음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 좀 하지 마. 알아. 그래도 내 딴엔 노력한 거야. 저기 여보, 윤희야.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나 돈 별로 없어. 어차피 이대로 소송 가면 밝혀질 테니까 말하는 건데 나 그 여자한테 돈 많이 뜯겼어. 막상 이혼할 것 같고 지도 상간이 소송장 받으니까 갑자기 날 몰려하더라고. 그전까진 가방 사달라 돈 빌려달라 난리 피웠는데 나한텐 너뿐이야. 그리고 우리한테 서아도 있잖아. 서아가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속상해하겠어. 엄마 아빠 헤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엄마한테 무슨 수를 써서든 돈 갚으라고 할게. 지랄하네.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진 아니? 오늘? 오늘이 무슨 날인데? 당신 생일인가? 당신 생일은 겨울이잖아. 아니면 장모님 생신? 일 같은 소리 하네. 서아 기일이야 오늘이. 서아 곧 죽는다는데 너 옆에 있어주지도 않았잖아. 그저 내 탓하기 바빴지. 이혼할 때도 네 엄마는 서아 운운하면서 날 죄인 취급하더라.
네가 서아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바람 피우지도 않았겠지. 오늘 서아 기일인지도 몰랐으면서 감히 서아를 이용해? 서아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야. 서아 가슴에 대못 박은 인간이 너니까. 아니, 나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아니, 나도 한순간도 서아 잊어본 적 없어. 정말이야. 내 맞은 싸대기가 약했지? 이번에도 폭력인지 뭔지를 고소한다고 협박할래? 이번에야말로 경찰서 가서 물어보자고. 자기 딸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람 피운 인간을 싸대기도 못 때리면 그게 법이냐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앞으로 당신이랑 서아만 볼게. 이미 게임 오버야. 네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든 나 최대한으로 받아낼 거니까 그것만 잘 알아둬. 꼼수 쓸 생각하지 마. 내 옆에 어떤 변호사가 있는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괜히 꼼수 쓰다 들켜서 더 구렁텅이로 빠지지 말고.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들고질하게 굴지 마. 20도 내놨으니까 너도 정리하든가 해. 그럼 이만. 여보. 망했네. 이대로 가면 나도 생산 없는데. 대체 그동안 뭘 믿고 그렇게 나댄 거야. 차라리 처음부터 빌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 시각 단화. 무슨 일이죠? 이미 얘긴 다 끝난 걸로 아는데. 특별히 주거 침입은 고소 안 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면 전화 안 해도 돼요. 나도 사잘한 거에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서. 사돈, 그게 아니라. 아니, 주거 침입 고소 안 한 건 감사한데요. 빈말이에요. 제가 꼭 갚을게요. 시간만 좀 주시면 2억 갚을게요. 그러니까 소송 취하해주면 안 될까요? 이 집 넘어가면 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애들도 이혼하면 집도 반반 나눠 가질 텐데 저랑 아들이랑 어디 가서 살아요. 아들도 회사가 여기 근처라 집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내가 왜 남이 자식 출근 어떻게 하는지까지 신경 써야 되죠. 마찬가지로 당신이 집이 있든 말든 내 할 바는 아니지. 그저 내가 빌린 돈만 돌려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긴 한데 제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만 넘어가면 제가 진짜 잘할게요. 날마다 일정하게 돈도 갚고 그럴게요. 예? 그럴 수 있었음 진짜 그랬겠지. 나는 취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신 먼저 연락하지 말고 내가 연락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게 돈을 빌린 의리 입장이니까. 어디서 돈 빌린 사람이 갑이라는 말을 하고 앉아있어? 남이 돈 써갔음. 미안한 줄 알고 빨리 갚을 생각을 해야지. 이래서 사람 봐가면서 돈거래를 해야 된다니까. 나도 덕분에 배운 셈 칠 테니까 우리 법원에서 봅시다. 예? 사돈 그러지 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뜨는 거야? 아니 왜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끊어? 변호사가 무조건 합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꼼짝없이 내 집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어디서 살아? 아니, 사업 망할 때마다 더 취약되는 거 아니야? 이럴 줄 알았으면 적당히 할걸. 괜히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 며느리한테 사정하면 그래도 좀 먹히지 않을까? 며느리 번호가... 여기 있네. 근데 왜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고 뜨지? 아까 오전에도 똑같은 안내음 들리던데 설마 차단한 건 아니겠지? 며느리까지 등 돌리면 진짜 망하는데. 그렇게 이놈의 자식은 왜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주 엄마 말년을 거지 신세로 만들어버리네. 못 살아 정말. 2년 후. 지난 2년 동안 엄마와 저는 기나긴 소송을 이어갔는데요. 소송이 참 오래 걸린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몰랐네요. 그래도 엄마 후배분 덕분에 저도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어요. 위자료도 전 남편한테는 5천만 원, 상간녀한테는 3천만 원을 받았고 재산 분할도
제가 전재재산의 80%를 가져오는 걸로 판결이 됐어요. 전 남편이 결혼 생활 중 전시모는 물론 상간녀한테도 재산을 갖다 바친 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엄마도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이겨서 전시모가 집을 팔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2억 3천만 원을 엄마에게 지급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집이 매매로 3억 원이라 실질적으로 전시모가 갖게 된 건 7천만 원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 역시 전 재산의 20%를 가져가고 제 위자료까지 지급했으니 가져간 건 3천만 원이 전부고요. 둘이 합하면 1억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면 충분히 둘이서 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최근에 들린 소식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상간녀가 소송 이후로 전 남편을 폭행범으로 고소했다더라고요. 정신적, 육체적 폭행을 수도 없이 당해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갑자기 주장했대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남편이 고소를 취하기 위해 돈을 빌려서 합의금 1억 5천만 원을 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시모와 전 남편은 다시 빚을 지게 됐다고 해요. 지금은 전 남편 회사 근처 빌라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돈도 갚고 월세도 내야 하니 아마 지금쯤 더 팍팍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 뒤로 수세미 사업을 조금 더 확장시켰어요. 제가 만든 수세미를 고객님들께서 정말 좋아해 주셔서 인터넷 쇼핑몰에도 입점하고 가게도 차렸어요. 최근엔 대기업에서 대량 주문도 해서 수익이 꽤 쏠쏠하네요. 엄마도 제가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시고요. 엄마는 예전처럼 집에서 화초를 키우며 잘 지내고 계세요. 후배분이랑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엄마가 검사셨을 때도 자랑스러웠지만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더 자랑스러운 마음이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